만약 4만 달러 이하의 고급차가 잘못된 투자 조언 한 번으로 은퇴 계좌가 사라지는 만큼 빨리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에도 신장을 팔거나 강아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부모님 집 지하실로 이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고급차 5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몇몇은 실제로 꽤 괜찮은 차들입니다. 지금 시작해봅시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탈 만큼 길지 않으니까요. 아큐라 인테그라는 때때로 오래된 방식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청자 마크 벨라르데가 말하길 우리는 모든 차량이 더 저렴해지길 원합니다. 자동차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며 품질이 낮은 차는 팔리면 안 됩니다. 아큐라와 혼다는 모두 신뢰성 높은 훌륭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 가격은 물론 캐나다에서는 39,000달러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기본 사양으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테그라는 1986년에 처음 등장했고 곧바로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 컴팩트 럭셔리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 인테그라는 오랜 공백과 부재 끝에 2023년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인테그라는 미국 오하이오주 메리스빌에서 다른 아큐라 차량들과 함께 생산됩니다. 인테그라에 대한 흥미로운 기술적 사실은 여전히 수동 변속기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엔트리급 럭셔리 차량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아큐라는 운전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뿐 아니라 직접 기어 조작도 가능하게 합니다. 괜찮은 파워트레인이 제공됩니다. 최고의 엔진은 아니지만 1.5리터 터보차저 인라인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급형 2리터 엔진보다 못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1.5리터 엔진은 혼다의 내부 명칭으로 K20, K20 C8이고 인테그라에는 L15, L15 C8 터보차저 VTEC 엔진 구성이 사용된 같은 계열의 파생 아키텍처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설명이 결국 200마력, 19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내고 기본형에는 CVT 자동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모델은 정말 피하겠습니다. 업계에서 최악은 아니지만 6단 수동 변속기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도심에서는 갤런당 30, 마일 고속도로에서는 37, 마일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이 엔진이 크진 않지만 이 차에 대한 대출금이나 할부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장점으로는 뛰어난 신뢰성, 넓은 해치백의 실용성, 그리고 자랑할 만한 훌륭한 연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몇 가지의 단점으로는 실내가 10위과 많은 부품을 공유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단조롭고 플라스틱 느낌이 나며 솔직히 말해서 고급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CVT도 그다지 좋지 않고 약간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며 도로 소음도 조금 시끄럽습니다. 좀 더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차량들, 인테그라의 신뢰성은 10점 만점에 9점 정도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와 혼다의 오랜 명성 덕분에 인테그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럭셔리 컴팩트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로는 물론 어댑티브 댐퍼 고장이 있습니다. 네, 그건 고장납니다.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드물지만 비용은 1,800달러입니다. 두 번째는 가끔 발생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류로 200, 1,200달러가 듭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인지 하드웨어 교체 문제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용이 들며 치명적이진 않지만 최근 자동차의 흔한 일입니다. 요즘 모두가 불평하는 그런 전기적 오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모든 차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5년 동안의 감가상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새 차를 39,000달러에 샀는데 5년 후에도 24,000, 26,000달러의 가치가 유지돼 꽤 괜찮습니다. 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팔면 그만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꼭 이 차를 원하지 않는다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죠. 만약 5,000달러 정도 여유가 있다면 26년형 제네시스 G70 2.5.5T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더 강한 출력, 후륜구동 플랫폼, 고급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한국산 럭셔리 슬리퍼카입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여전히 인터넷 댓글창 논쟁의 자동차판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박지영은 테슬라는 쓰레기고 중고 테슬라는 고철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댓글란은 저절로 써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인센티브 적용 전 중고차 시장에서 약 38,600달러입니다. 아시죠? 2017년에 처음 출시됐으니 벌써 꽤 시간이 지났네요. 모델 3는 전기차 시장을 혁신했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입니다. 북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생산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상하이와 베를린에서도 생산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통합과 중앙 집중식 컴퓨팅을 통해 수백 개의 기존 자동차 부품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동차가 전자기기나 노트북에 의해 조종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화면이 쉬는 날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죠. 파워트레인, 모터. 네, 이건 후륜 구동 전기 모터 하나를 제공합니다. 내부 명칭은 테슬라 연구자석 후륜 구동 유닛입니다. 286마력의 출력을 내고 무려 31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기 구동 방식이 엄청난 토크를 준다는 걸 알고 있죠. 진짜 몸으로 느껴지는 강력한 힘이죠. 단일 속도 감속 기어를 사용해서 아주 단순하고 견고합니다. 최적의 조건, 즉 눈이나 얼음이 없고 영하 30도가 아닌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성능을 제공합니다. 플로리다처럼 완벽한 날씨라면 주행거리는 약 320마일이고 복합 연비는 130mpg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속력도 정말 놀랍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5.8초 만에 도달하니까 정말 엄청난 가속력을 자랑하죠. 뛰어난 효율성은 물론 우수한 기술력과 강력한 성능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테슬라 모델 3의 단점으로는 마감 품질이 있습니다. 도장 문제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죠. 품질 관리 문제, 패널 간격, 전자장치 결함, 높은 수리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요즘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뢰성은 10점 만점에 7.5점,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배터리와 모터의 신뢰성은 대체로 강하지만 많은 테슬라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품질 관리 문제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로는 서스펜션 부품의 마모, 볼 조인트, 베어링, 부싱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품들이 점점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에 정말 많은 부담을 줍니다. 1,500에서 2,000달러 정도. 네, 일반적인 수리 비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반적인 도어 핸들 고장과 전자 모듈 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3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멋진 테슬라 모바일 서비스 차량이 집 앞에 와서 가끔은 바로 집 진입로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5년 후 감가상각은 어떨까요? 신차 가격이 38,600달러였는데 5년 후에는 18,000달러에서 22,000달러 정도의 가치가 남습니다. 꽤 많은 돈을 잃게 되는 셈이죠. 테슬라의 감가상각은 이제 완전히 치열한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면, 혹시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5,000달러만 더 내면 26년형 현대 아이오닉 6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완성도, 뛰어난 주행거리, 그리고 훌륭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주유소에서는 아무도 인론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차는 정말 멋진 한로드입니다. 바이에른 자동차 공업, 즉 BMW 228i 그란 쿠페입니다. 이 차의 품질은 조용히 라인업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M카에 대해 논쟁하고 시청자 디셈버가 너는 그란 쿠페 228i, 230i, 그리고 235i B48을 잊었어. 둘 다 훌륭한 차야 라고 말합니다. X1과 X2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차량들의 신차 가격은 약 39,500달러입니다. 그리고 BMW는 2020년에 이 시리즈 그란 쿠페를 엔트리급 럭셔리 세단으로 출시했습니다.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죠. 전통적인 BMW 세단과 달리 이 차량은 BMW의 UKLE 전륜구동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생산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28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BMW의 가장 인정받는 최신 엔진 중 하나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상적인데 예전에는 BMW 엔진에 경고등이 따라오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이죠. 이 차량들은 2리터 터보차저 인라인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엔진이 가로로 장착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BMW는 세로로 장착되어 있죠. 외부 명칭은 B48A2000이고 출력은 약 241마력에 295파운드-피트의 토크를 자랑합니다. 이 엔진은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속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변속기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CLA의 DCT보다 더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연비는 갤런당 약 26마일 정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약 36mpg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장점으로는 강력한 가속력, 매우 경쾌함, 뛰어난 변속기, 운전하기 편하고 인체공학적으로도 만족스럽다는 점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프리미엄 실내 소재는 경쟁 차종보다 더 뛰어난 느낌을 줍니다.
아쉽게도 단점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후륜구동 BMW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자동차 마니아들은 이 차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딸에게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뒷좌석 공간이 다소 제한적이고 옵션 가격도 꽤 비쌉니다. BMW의 옵션들은 사실상 돈이 확 깨지는 수준입니다. 이 차량들의 신뢰성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B48 엔진은 BMW의 현대 엔진 중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엔진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누수, 워터펌프, 서머스텝, 그리고 조립식 호스들까지요. 가끔 분이 아래에 하얀색 얼룩이 보이면 아마 누수가 있는 겁니다. 수리 비용은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자 센서 고장입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센서가 정말 많죠. 수리 비용은 2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될 수 있고 5년 동안 감가상각도 발생합니다. 이 228 그란 쿠페의 경우 초기 가격이 약 39,500달러, 약 3,950만 원이었지만 5년이 지나면 1,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정말 아픈 감가상각이죠. 다른 걸 찾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좋아, 500만 원 더 쓸 수 있어 라고 결심합니다.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CLA 250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과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터보 성능을 얻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 감성의 자동차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마감 품질이 조금 약한 편이고 솔직히 제 경험상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는 아닙니다. CLA는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잘 버틸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물론 26 아우디 A3입니다. 이건 6자리 숫자가 없어도 4개의 절망의 링, 아니 그릴에 있는 4개의 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프PP6304 시청자분이 말씀하시게 저는 그냥 제 20년식 캠리를 좀 더 오래 탈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솔직히 그게 재정적으로 가장 책임있는 선택 같아요. 그리고 재미도 없죠. 저도 동의해요. 가끔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잖아요. 신차 가격이 39,000달러인 아우디 A3는 1996년에 데뷔해서 아우디의 입문형 럭셔리 차량이 되었습니다. 북미 버전은 독일 잉골슈타트에서 조립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A3가 MQB 플랫폼을 여러 폭스바겐 그룹 제품들과 공유한다는 점인데 이는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링과 기업의 비용 절감이 손을 맞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리터 터보차저, 직렬 4기통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의 내부 명칭은 EA888 4세대입니다. 초기 세대에는 오일 소모, 타이밍 체인 문제, 냉각수 및 오일 누수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졌습니다. 이 엔진은 201마력, 236파운드-피트 토크, 7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갖췄죠. 정말 훌륭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변속기 중 하나입니다. 연비는 도심에서 갤런당 29마일에서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갤런당 40마일까지 나옵니다. 이 차량들의 장점은 경쟁 모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뛰어난 기술력도 장점입니다. 경험상 이들의 MMI 시스템이 BMW iDrive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신 4세대에서는 효율적인 파워트레인도 실제로 매우 견고합니다. 단점으로는 뒷좌석이 좁고 옵션 가격이 비싼 편이며 승차감이 다소 딱다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뢰성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의 신뢰성을 10점 만점에 7.5점으로 평가할 겁니다. 주로 EAT 플레이드 엔진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워터펌프 고장 같은 흔한 문제들이 있죠. 그걸로 인해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실화와 점화, 코일 관련 문제도 더 있습니다. 제 말은 대부분이 정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비 방법이라고 하죠. 맞아요. 대부분은 기본 정비입니다. 하지만 체크 엔진 경고 등이 들어오고 미스파이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3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5년 가치 유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차들도 가치가 떨어지긴 합니다. 신차일 때는 39,000달러였습니다. 5년이 지나면 아우디 A3의 평균 중고차 시세는 18,000에서 21,000달러로 떨어집니다. 꽤 치명적인 손실이라고 덧붙이고 싶네요. 솔직히 뭔가 찾으면서 수준을 높이고 싶고 아우디 A3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게 뭐가 있을지 고민 중이라면 2026년형 볼보 S60 BO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아한 스타일, 뛰어난 안전성, 편안한 고속도로 주행. 이 차는
인생이 잘 정돈된 사람의 럭셔리카 버전이에요. 어른이 된 것 같고 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4만 달러 이하로도 구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럭셔리 차량이 있는데 이 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 차는 26년형 렉서스 UX300H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차가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댄 존스는 렉서스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렉서스 소유자들의 후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본 가격은 38,700달러에서 39,000달러 사이이고 캐나다 달러로는 약 44,795달러입니다.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UX300H는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196마력의 출력을 내며 사양에 따라 갤런당 약 42에서 50마일의 연비를 기록합니다. UX는 2019년 렉서스의 가장 작은 크로스오버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생산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장점입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도 렉서스의 최신 5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이 계속 적용됩니다. 흥미로운 기술적 사실인데 이 차량은 2리터 가솔린 엔진과 여러 개의 모터 제너레이터 그리고 전자식 CVT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196마력이며 이는 토요타 엔지니어들이 대학원 과정 이후 만든 결과물입니다. 네, 토요타 코롤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추가적인 정교함이 있습니다. 2리터 하이브리드 인라인 4기통 엔진을 제공하며 내부 명칭은 M28FXS입니다. 196마력의 출력을 내며 이 CVT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프, 닛산, 인피니티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자코 트랜스미션과 혼동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건 앞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출발할 때 벨트나 풀리가 타버리지 않아요. 이 CVT는 유성기어 시스템이라 훨씬 더 견고합니다. 갤런당 42에서 50마일의 연비를 제공하며 연비 부문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차량들의 장점으로는 뛰어난 신뢰성, 훌륭한 연비, 그리고 고급스러운 빌드 퀄리티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렉서스이긴 하지만 훌륭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뒷좌석이 좁고 차량이 작으며 적재 공간이 넉넉하지 않고 특별히 스포티하지도 않습니다. 이 차는 스테로이드 맞은 코롤라 같아요. 이 차가 흥분하는 건 갤런당 50마일 달성입니다. 신뢰성은 10점 만점에 9.5점으로 평가받으며 이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판매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급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냉각팬 유지보수입니다. 이건 1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될 수 있는데 6만 마일쯤의 엔진을 오버홀해야 하는 VAG 차량에 비하면 이게 훨씬 낫죠.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한 비용입니다. 휠 베어링 교체는 4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 렉서스 UX 모델의 감가상각은 신차 가격이 3,900만원이었는데 5년이 지나도 중고 시장에서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가치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꽉 잡고 있어서 오랫동안 소유하고 싶은 차임이 분명합니다. 럭셔리 차량의 감가상각이 아주 적은 편이라 만약 좀 심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4,500만 원이면 다소 심심할 수 있죠. 품질은 궤에 한참 못 미치지만 더 고급스럽습니다. 26년형 링컨 코세어 하이브리드로도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조용하며 고속도로 주행에 아주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번호판이 달린 고급 소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했으니 저는 어떤 차가 가장 신뢰할 만한지 분명히 알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 그룹 중에서 어떤 차를 살지 이미 알고 있지만 만약 오늘 이 중 하나를 산다면 제가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 영상들과 저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 이게 제가 고른 모델들이며 업계 최고의 차들입니다. 2026년엔 어떤 차를 골라도 후회 없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쉿.